국과 테슬라 헤어질 결심할 수 있을까? 엔드 기자명 윤정희 기자. 시리즈 돌연변이 테슬라 6편. 공무원 대상 애플 금지령. 외교부 공식적으론 부인했지만 애플 주가는 이미 타격 입어. 친중 테슬라 고민 필요한 때 자칫 애플처럼 제재당할 수도. 자국 전기차 산업 키운 중국도 테슬라 배려할 필요 없단 분석. 하지만 파트너십 유지할 이유 여전히 충분하다는 견해 있어.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내린 애플 사용 금지령이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무역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오랜 기간 중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온 테슬라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두 파트너 사이엔 지금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리즈 돌연변이 테슬라 6편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과 테슬라의 파트너십도 위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뉴스. 이틀 만에 시가총액 2천억 달러 약 260조 원가 사라졌다. 세계 최대 IT 기업 애플 얘기다. 원인은 뜻밖에도 지위 미국 중국 충돌에 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 중국 정부가 보안상 문제를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15의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9월 57일 현지 시간 이틀간 애플의 주가는 6.4% 5일 189.70달러 7일 177.56달러 폭락했다. 애플 입장에서 한 가지 다행인 건 아이폰 15를 향한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여전히 뜨겁다는 거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15의 예약 판매 개시 10분 만에 애플 스토어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30분도 안 돼 모든 물량이 조기 소진됐다. 그럼에도 애플의 주가는 19일 기준 179.07달러를 기록하며 좀처럼 180달러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애플 금지령으로 우려했던 소매 판매 축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금지령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 셈이다. 중국 외교부는 애플과 같은 외국 브랜드 휴대전화의 구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 정책 문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아이폰 금지령을 국영기업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미중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신들의 처지 역시 애플과 다르지 않아서다. 그동안 꾸준히 대중 비즈니스를 확장했던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도 예외일 순 없다. 물론 우리가 시리즈 13편에서 살펴봤듯 테슬라와 중국 정부의 관계는 애플보다 훨씬 끈끈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팽팽한 미중 대립 구도에도 노골적인 친중 발언을 내뱉고 적극적인 방중 행보를 펼쳤다. 중국 정부는 테슬라의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웠다.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애플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연합 뉴스. 분석 이별론.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영원히 지원할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테슬라와 중국 정부의 균열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머스크와 다른 미국 비즈니스 리더들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 경계를 걷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지점이 되면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에서 이런 이중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리스크 관리 전문가 그룹 스트레지 리스크 창업자 아이작 스톤피쉬. 머스크는 애초에 중국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헤지펀드 헤이만 캐피털 창업자 카일 베이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21년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며 국방부와 국영기업의 테슬라 이용을 금지했던 전적이 있다. 2022년에도 국정적인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 해안 도시인 허베이성 일부 지역에 2개월간 테슬라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이와 유사한 소문이 들려온다. 올 9월 SNS를 통해 중국 공공기관 국영기업 주차장에 테슬라 진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지위 사이에서 대놓고 중국 편을 들어왔던 테슬라도 이젠 거리두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20일 미국 의회에선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맺은 계약 내용을 자세히 밝히라며 테슬라를 압박하고 나섰다. 테슬라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럽연합 EU도 칼을 빼들었다. 이유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 내에서 불공정하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는데 테슬라를 조사 대상에 넣었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면 테슬라와 중국의 이별론에 힘이 실린다. 단기적 관점에선 경제적 실리를 고려한 디리스킹 디마이너스 리스킹, 장기적 관점에선 탈중국으로 향하는 디커플링 디마이너스 커플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이는 중국과 대척점에 선 미국 정부의 전략이기도 하다. 무역 데이터상으론 이미 디커플링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물류 서비스 기업 DHL과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수입품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1.6%에서 2022년 16.6%로 5%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산 제품의 중국 수출은 전체의 8.4% 2017년에서 7.3%로 2022년로 줄었다. 미국만이 아니다. 데이터를 따져보면 중국도 더 이상 테슬라를 배려할 필요가 없다. 현지 전기차 업체들이 자국 시장에선 테슬라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을 독식하고 있는 데다 해외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유럽 전기자동차 보고서 유러피언 ELEC TRIC 카 리포트의 발행인 마티아스 슈미트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단일 전기차 제조업체는 중국의 BYD라면서 2023년 17월 유럽에서 BYD 전기차의 등록 대수는 1년 전보다 1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중국 제조사들의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IB인 UBS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BYD의 세단, 전기차 모델 S EALC를 해체해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는데 내용은 이렇다. BYD는 여러 면에서 테슬라의 모델 3과 경쟁할 수 있다. BYD의 배터리 기술은 실내 공간을 넓히고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 좀 더 효율적인 배터리 통합은 제조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중국 전기차 모델의 기술적 우위와 비용 최적화에 좋은 예다. 중국 자동차 회사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다. 분석봉합론하지만 중국 정부와 테슬라의 공생관계가 쉽사리 깨지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존재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둘은 여전히 서로가 강력하게 필요해서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산업경제적 이해득실 관계를 떠나 중국 정부의 테슬라가 일종의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 6월 6일자 기사 일론 머스크의 중국 오디세이.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유지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중국 시장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다. 중국 정부와 테슬라의 파트너십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진은 2018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리커창 전 중국 총리의 만난 모습. 사진연합뉴스. 디플로맷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난 5월 머스크의 중국 순방을 꼽으면서 중국은 대외관계 강화를 위해 종종 소프트 외교를 사용해왔다고 얘기했다. 문화교류,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수단 삼아 국가 간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협력과 동조를 이끌어냈다는 거다. 그러면서 디플로맷은 확고한 디커플링은 지정학적 블록을 만들고 국가 간 자립을 촉진하는데 이는 과거 2차례 세계대전을 떠오르게 할 만큼의 치열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 연결과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통한 소프트 외교는 디커플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으로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장 긴밀하게 공조해온 테슬라와 협력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테슬라 역시 실리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필요하다. 중국이란 필요학과 일론 머스크의 위험한 선택. 시리즈 돌연변이 테슬라 7편. 미국 - 중국 기술 무역 갈등 격화. 친중 테슬라도 선택기로 놓여 디커플링 대세 따라 이별하기엔 중 생산 수출 기지로서 가치 높아. 미중 경쟁 속에서 머스크 선택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테슬라를 향한 지휘미국 중국의 압박이 가시화하면서다. 중국 현지 SNS에선 공공기관 국영기업이 테슬라 전기차의 주차를 맡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미국에선 의회가 나서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의 계약 내용을 밝히라며 테슬라를 압박하고 있고, 유럽연합EU는 중국 내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테슬라를 조사 기업에 포함한 상태다. 시장에선 친중 행보를 서슴지 않았던 테슬라가 이젠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고민해야 할 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편에 서자니 미 정부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 데다 정작 중국에선 언제 퇴출을 당할지 모를 위험이 커져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테슬라는 과연 굿바이 차이나를 감행할까? 중국과 테슬라의 결별은 정해진 수순인 걸까? 시리즈 돌연변이 테슬라 마지막 편이다. 지난 5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중국을 방문해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장을 만났다. 사진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리즈 돌연변이 테슬라 16편에서 살펴봤듯 중국과 테슬라는 지미국 중국 충돌 속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 정부는 테슬라의 자국 자동차 시장의 문을 열어줬고, 테슬라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 중국 내 전기차 공급망을 탄탄히 구축했다. 결과는 윈윈이었다. 중국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기업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테슬라는 제조원과 절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성공했다. 이랬던 둘 사이에서 최근 균열의 싹이 트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다. 중국과 테슬라의 이별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디리스킹 D-리스킹에서 디커플링 D-COULPING로 이어지는 탈중국 전략이 국제사회의 대세가 되면서 테슬라도 이런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한다. 서로에게 배타적인 미국 중국의 정치적 배경 때문에 중국 정부와 테슬라 사이 파트너십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 물론 아직은 이별할 때가 아니란 반론도 있다. 둘은 여전히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중국 정부의 테슬라는 일종의 외교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테슬라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중국 시장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거다. 테슬라 역시 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테슬라의 가장 큰 수출 기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은 앞으로 테슬라의 생산 기지로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명을 이었다. 머스크는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하면서 공정 자동화라는 게 어느 시점에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생산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장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선 중국의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가장 뛰어난 품질의 차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부품 문제를 언급하면서 주장을 이어나갔다. 원재료 부품의 조달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테슬라가 향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터리 계열은 아마 리튬 인산철 LFP일 거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차종의 3분의 2까지 LFP를 탑재한다고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원료나 소재까지 고려하면 중국에 베이스를 두는 게 유리하다. LFP 배터리 자체를 거의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가 처음에는 시장의 규모를 우선시해서 중국에 진출했고, 지금까지 그 효과를 누려왔다면 시장의 경쟁이 심화한 지금부터는 생산 수출 기지로서 역할에 큰 의미를 둘 것으로 예상한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주요 수출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뉴스. 테슬라가 중국 시장의 무게추를 전기차 소비가 아닌 생산 수출 쪽에 둘 수 있다는 건데 가능성이 없지 않다? 테슬라는 이미 상하이 기가팩토리 물량의 50%를 유럽, 호주,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혹자는 중국 정부가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부문에서도 제재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규제하는 건 중국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자칫 기가팩토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국의 부품 공급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는 곧 고용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테슬라 역시 중국을 떠나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사실 테슬라는 멕시코와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기가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멕시코에선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착공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생산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퇴로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생산 기지들이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흥미롭게도 이는 테슬라가 중국을 당장 떠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그건 광물이다. 녹록지 않은 탈중국. 지난 8월 9일 일본 언론 니케이가 인공지능 AI 기술 기업 프론테오와 협력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자 두 회사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테슬라의 복잡한 공급망 속에 포진한 13,428개의 회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 세계 리튬 정제의 60.0%가 중국 땅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다. 중국의 지배력은 비철 금속 재련과 같은 전문 영역일수록 더 컸다. 테슬라의 공급망 내에서 비철 금속 재련에 참여하는 42개 기업 중 40.0%가 중국 기업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무기화학 분야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테슬라의 공급망에 존재하는 무기화학 전문 기업 102개의 33.0%가 중국 회사였다. 현재로선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세계 각지에 분산하더라도 중국을 거치지 않고선 차를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인 거다. 이런 현실을 두고 디플로맷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과 여러 중요한 광물을 고려할 때 테슬라가 중국에서 멀어진다는 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며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머스크와 같은 기업가가 과연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의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다양하고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과연 테슬라를 향해 칼을 꺼내들까? 테슬라는 중국이란 필요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 파트너 앞에 새로운 장막이 펼쳐진 것만은 분명하다.